충격, 분노, 그리고 불안감. 한 유럽 전문가의 내면을 흔들어 놓은 예상치 못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라 자부하던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순간을 마주한 그의 이야기. 선진국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프랑스의 교통 시스템. 하지만 그들이 감춰온 충격적인 민낯이 밝혀졌는데요. 현지 전문가조차 차라리 걸어가겠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하게 만든 그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하다고 여기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그날, 프랑스의 교통 전문가가 마주한 뜻밖의 진실과 그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교통공사에서 시설관리와 교통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카미유 애니크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해요. 자부심 강한 프랑스인이었던 제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된 그 순간을 말이죠. 모든 것은 평화로운 파리의 어느 날 아침에 시작되었는데 갑작스러운 팀장님의 긴급 미팅 요청이 들어왔어요. 우리 회사에서 긴급 미팅이라는 건 보통 큰 사고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소집되거든요. 그래서 더욱 이상했습니다. 어떤 사고 소식도 들리지 않았고 부서 직원들의 표정도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불길한 예감을 안고 팀장님 사무실로 향하는 제 발걸음이 무겁고 떨렸습니다. 그 순간 제가 들어갈 사무실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였죠. 그 미팅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숨이 멎을 듯한 불안감 속에서 그 방으로 향했지만 그때 들었던 이야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는 긴장감을 안고 노크를 하고 들어간 순간 사무실의 분위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는데 팀장님 옆에는 교통기획부 부장님도 자리하고 계셨고 테이블 위에는 수많은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팀장님은 평소와 다르게 묘한 미소를 지으시며 제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저는 그동안 맡았던 업무에서 좋은 성과를 내며 팀 내에서 신뢰를 쌓아왔던 터라 그런 제안이 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 저는 뭔가 특별한 일이 생길 거라는 직감이 들었고 그 뒤에 이어진 대화는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앞에 앉아 계시던 부장님은 갑자기 늘 동경해왔던 일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평소에도 일본의 문화와 경제력을 자주 언급하시곤 했지만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을 이어가셨죠. 아시아를 대표하고 G7 국가 중 하나로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특히 일본의 독특한 작업 방식과 철저한 품질 관리,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밀한 기술력과 혁신적인 사고를 고려했을 때 우리 회사가 일본과 협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실 유럽 시장보다는 일본이 훨씬 더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죠. 라는 부장님의 말에는 확신이 묻어나와 있었고 저는 이 모든 이야기가 곧 저에게 맡겨질 프로젝트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팀장님의 생각은 달랐는데요.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지도에서도 찾기 힘들다고 생각했던 작은 나라, 바로 한국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저는 일본의 경제력과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이야기만 들어왔기 때문이었죠. 왜 한국일까 하는 의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그 질문은 저를 새로운 시각으로 이끌었습니다. 처음에는 팀장님의 말이 쉽게 와닿지 않았지만 점차적으로 한국의 강점과 잠재력에 대한 팀장님의 설명이 제 머릿속을 차례차례 깨우기 시작했고 그동안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사실들이 하나둘씩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문화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산업적 관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 말이 제게 미친 영향은 단순히 정보 이상의 것이었고 이제 그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깊어졌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창가에 멈춰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막 시작된 이 이야기가 제 인생을 어떻게 뒤흔들지 그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고 그 불안감이 저를 더 휘감았습니다. 그러던 그때 스마트폰에 메시지 알림이 울렸는데 화면을 확인해 보니 대학 시절 친하게 지내던 친구 수영의 이름이 떴습니다. 수영은 3년 전
프랑스에서 유학할 때 같은 과 학생이었고 늘 밝은 미소로 저에게 한국 문화를 자주 알려주던 친구였어요. 그 메시지를 본 순간 마치 운명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영이 서울에서 일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자랑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시간이 지나고 몸이 멀어지니까 마음도 점점 멀어졌다는 걸 느꼈고 회사 생활에 묶여 현실에 부딪히다 보니 한국의 변화와 발전을 잊고 있었던 거죠. 그저 프랑스에서 느꼈던 자부심만을 떠올리며 살아왔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수영의 메시지가 제 마음속에 묻혀있던 한국에 대한 느낌을 다시 되살려줬습니다. 한숨을 크게 내쉬고 다시 팀장님 사무실로 향했어요. 문을 두드리는 제 손이 여전히 떨렸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마음이 들었습니다. 팀장님 앞에 다시 섰을 때 저는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제 마음을 전했어요. 한국행을 수락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스템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닌 우리의 전통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싶어요. 팀장님은 흡족한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수영에게 한국 방문 소식을 전하자 무척 기뻐하며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이제 저는 프랑스의 교통 시스템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그리고 어쩌면 저 자신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서울로 떠나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파리의 아침 햇살이 제 새로운 도전을 축복하는 듯 더욱 환하게 비쳤죠. 한 달 뒤 팀원들과 준비를 마치고 우리가 체크해야 할 업무 리스트를 챙겨서 드디어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파리를 떠나기 전 저는 SNS에서 본 한국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봤어요. 그녀가 올린 사진들 속 한국은 늘 새롭고 역동적이었지만 그때마다 저는 약간의 의구심을 가졌었죠. 솔직히 말하면 프랑스인으로서 자부심이 강했던 탓에 동양 문화를 은연중에 낮춰보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국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며 이번 여행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그녀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그때 배웠던 한국어 단어들을 하나씩 되뇌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등등 발음이 서툴렀지만 이상하게 입에 붙어있더군요. 그 단어들이 내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고 비행시간 동안 한국 영화도 보고 예능 프로그램도 보면서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져갔어요. 그렇게 우리는 10시간 넘는 긴 비행 끝에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데 키도 크고 단정한 외모에 세련된 매너까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느꼈던 첫 인상은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수영이 환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었는데요. 3년 만에 재회였지만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포옹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수영의 팔을 잡는 순간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단단한 근육이 만져졌거든요. 프랑스에 있을 때는 통통했던 수영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헬스장에서 몸 관리를 하면서 맛있게 먹기 위해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이 일상이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듣고 주변을 둘러보니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 마치 마네킹처럼 몸매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한국에서의 새로운 일상과 한국 사회에서 건강한 몸매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했어요. 긴 시간 비행 후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공항 화장실에 들렀는데 그 순간 저는 첫 번째 문화 충격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프랑스에서는 공항 화장실이 유료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기는 무료라서 그 자체로도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청결함이었는데 프랑스 공항 화장실은 늘 불쾌한 냄새와 어수선한 느낌이 있었고 비싼 요금을 지불한 만큼 시설이 나쁘지 않지만 여기 화장실은 고급 호텔의 화장실 같았어요. 곳곳에 설치된 공기청정기는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만들었으며 화장실 문마다 달린 전자표시기는 사용 가능 여부를 한눈에 보여줘서 편리했습니다. 또한 비데까지 설치되어 있었고 이런 시설이 공공시설이라니 이건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프랑스에서의 유료 화장실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시설이 좋았어요. 아마 한국 분들께서는 한국의 이런 쾌적한 화장실을 무료로 이용하다가 프랑스에 와서 유료 화장실을 이용하게 된다면 왜 이렇게까지 불편한데 돈을 내야 하냐며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네요.
아무튼 그렇게 놀란 상태로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왔는데 저는 점점 더 신기한 것들을 발견했어요. 첨단 기계들이나 디스플레이들, 그리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안내 로봇들이 마치 미래 도시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 공항으로 평가받는 이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수영이와 다시 대화를 이어갔어요. 대학 시절, 우리가 함께 보냈던 시간들이 문득 떠오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중 정장 차림의 한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김지훈입니다. 그는 프랑스어로 저를 반갑게 맞이했는데 그 발음이 꽤나 유창해서 순간 당황했어요. 지훈 씨는 프랑스에 가본 적은 없지만 제2외국어로 프랑스어를 공부했다고 하더군요. 수영과의 만남은 정말 반가웠습니다. 오래간만에 다시 만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이 참 기분 좋았어요. 그동안 못 나눈 이야기들이 많았던 터라 수영은 아쉬운 듯 며칠 뒤 따로 시간을 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들도 나누고 서로의 근황을 더 듣고 싶다는 말을 했어요. 저도 바쁜 일정 속에서 시간이 나면 꼭 만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영과의 만남을 뒤로하고 우리에게 일정표를 보여주며 앞으로의 계획을 지훈 씨가 설명해 주었어요. 서울교통공사와의 미팅, 관제센터 견학, 그리고 여러 현장 방문까지 생각보다 빡빡한 일정이었죠. 하지만 그의 능숙한 프랑스어 덕분에 왠지 모를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공항철도로 향하는 동안 지훈 씨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었는데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겪게 될 놀라운 경험들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건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죠. 지훈 씨는 제게 처음으로 외국어 동시 대화 시스템을 설명해 주었는데 외국인 관광객과 영무원이 자국어로 대화를 나누면 실시간으로 서로의 언어로 번역되어 표시된다고 알려주었어요. 영어는 물론이고 태국어, 스페인어 등 무려 13개 언어를 지원한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시스템이 단순한 번역기가 아니라는 점이었는데 지하철 노선도를 기반으로 한 경로 검색은 물론 환승 정보와 소요 시간, 심지어 수화물 보관함 현황까지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역산의 소음을 자동으로 제거하는 기술까지 적용되어 있다고 해요. 이동하는 동안 바닥은 반질반질 광이 날 정도로 깨끗했고 벽면은 마치 새로 지은 것처럼 깔끔했습니다. 외국어 동시 대화 시스템이 명동역, 홍대 입구역, 김포공항역 등 외국인이 많이 찾는 11개 역에 설치되어 있다는 걸 듣고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관광객을 위한 이런 섬세한 배려가 가능하다니 파리의 지하철역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때 지훈 씨는 휴대폰을 보며 곧 열차가 도착할 거라고 했어요. 어서 서두르자고 하더군요. 저는 그걸 어떻게 아냐고 물었더니 그가 말하길 한국은 지하철 도착 예정 시간을 휴대폰으로 알 수 있어요. 시간이 정확해서 어지간하면 맞죠?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플랫폼으로 향하는 동안 지훈 씨는 계속해서 어디론가 우리를 이끌고 갔는데 제가 여기서 그냥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어딜 그리 계속 가냐고 물었더니 지훈 씨는 여기 플랫폼에 적혀있는 번호가 중요해요. 환승할 때나 출구로 나갈 때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그런 것도 다 외워서 타는 거냐고 물었더니 지훈 씨는 그건 다 지하철 앱에 표시가 돼요라고 대답해 주었어요. 지훈 씨와 대화를 나누며 플랫폼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투명한 스크린 도어였는데 이 안전문은 그동안 너무 일상적이고 당연한 존재처럼 느껴졌지만 그 순간 파리의 지하철이 떠올랐습니다. 프랑스의 대부분 지하철역에는 아직도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특히 프랑스 지하철은 수동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곳도 있어서 승객들이 버튼을 눌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언제나 안고 지하철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경험하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선 무언가 충격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한국의 지하철은 승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설계로 가장 최신의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는 걸 실제로 체험하면서 프랑스에서 왜 이렇게 기본적인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가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안전장치가 기본처럼 되어 있는 반면 프랑스에서는 여전히 불편하고 낙후된 시스템이 많은데 그 차이를 실감하니 한국의 기술력은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생각하고 있을 때
발랄한 멜로디와 함께 열차가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지훈 씨는 한국의 모든 역에서는 열차가 도착할 때마다 역 이름과 내릴 문의 방향까지 안내한다고 말해주었어요. 그 말에 저는 더욱 놀랐어요. 프랑스에서는 그런 세심한 안내는 상상도 못할 일이니까요. 그러던 중 스크린 도어가 열리며 승객들이 내리고 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데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질서 있게 기다리고 차례대로 타는 모습이 익숙한 반면 프랑스에서는 밀치고 타는 일이 많아 늘 몸이 위축되는 기분이었던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부터 한국의 시스템이 이렇게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운영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 내부로 들어서자 따뜻한 온기가 저를 감싸주었고 지훈 씨는 한국의 지하철은 계절에 따라 완벽한 온도 조절이 된다고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고 겨울에는 따뜻한 난방이 가동된다고 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파리의 낡은 시스템이 떠오르며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에어컨 없이 창문을 열어두고 운행하고 있었으니까요. 더운 여름날 승객들이 부채질을 하며 더위를 식히고 역에 정차할 때마다 수동으로 문을 열어 잠깐의 바람이라도 쐬어야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더위 속에서 코를 찌르는 땀 냄새와 불쾌한 악취가 어우러져 그 열악한 환경이 얼마나 힘든지 다시금 실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바로 환승 시스템이었는데요. 지훈 씨는 그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부심이 가득한 눈빛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환승 통로에 번호를 매겼어요. 이 번호만 따라가시면 절대 길을 잃을 일이 없죠. 그 말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마치 잘 짜여진 퍼즐처럼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처음 타는 사람도 처음 환승하는 사람도 전혀 불편함 없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죠. 저는 이런 세심한 배려와 효율성을 어떻게든 다 이해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프랑스의 환승 시스템은 어때요? 라는 지훈 씨의 질문의 순간 파리의 샤틀레 레알역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은 파리 최대의 환승역이라고 자랑하던 곳이었지만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샤틀레 레알역은 미로처럼 얽혀있는 통로와 끝없이 이어지는 계단으로 악명 높고 환승을 하려고 하면 길을 잃기 일쑤여서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파리 시민들조차 그곳에서 길을 잃곤 하거든요. 그때의 불편함과 혼잡한 느낌이 다시 떠오르자 지훈 씨의 말이 더욱 와닿았습니다. 한국의 모든 환승역에는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기본이에요. 교통약자들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죠. 이 말을 듣고 저는 순간 파리의 현실이 떠오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파리의 많은 역에서 에스컬레이터조차 없어서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던 그 불편함이 떠오르자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불합리했는지 깨닫게 되었죠. 그동안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였던 시스템에 갇혀 있었던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지 한국이 그 변화를 이미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점점 더 충격을 받았어요. 드디어 서울교통공사에 도착했습니다. 건물로 들어서는 순간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곳에서 제가 목격하게 될 것들이 프랑스의 교통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이 시선을 사로잡았는데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수많은 열차들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서울 전역을 운행하는 모든 지하철의 실시간 위치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관계자들의 브리핑이 시작되었는데 서울의 스마트 교통 시스템은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진보적이었고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승객 혼잡도를 분석하며 열차 간격을 자동으로 조절한다는 설명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관제센터였는데요. 수백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각각의 화면에서는 역사 내 모든 상황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습니다. 한 관제사의 모니터에서 빨간 경고등이 깜빡이자 즉시 대응 프로토콜이 가동되는 모습을 보며 절로 감탄이 나왔죠. 파리의 관제센터가 떠올랐어요. 우리도 물론 관제 시스템이 있지만 이렇게 통합적이지도 실시간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많은 부분을 수동으로 처리하고 있었고 각 노선별로 분리된 시스템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죠.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나 많은 정보가 머릿속을 맴돌았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파리에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우리의 교통 시스템은 완전한 변화가 필요했고 그 해답은 바로 여기 서울에 있다는 것을요. 드디어 수영과의 약속 날이 되었어요. 주말 아침,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수영을 만났습니다. 수영은 제게 서울의 숨은 맛있는 곳을 소개해주겠다며 지하철로 이동했죠.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수영은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들을 설명해 주었어요. 모든 역사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기본이고 휠체어 리프트, 점자블록까지 완벽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시설들이었죠. 파리의 지하철은 대부분 계단뿐이라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은 아예 이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심지어 캐리어를 가진 관광객들조차 지하철 이용을 꺼려할 정도였습니다. 그녀가 데려간 곳은 서울의 한 작은 식당이었어요. 평범해 보이는 식당 앞에 섰을 때만 해도 이곳이 제 인생을 바꿀 만한 곳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들어서자마자 식당 안에서 풍겨오는 굴보쌈 향에 취해버렸어요. 처음에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한리필이라는 단어가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프랑스에서 굴은 최고급 해산물로 취급되어서 한 접시에 수십 유로를 호가하는 귀한 음식이었죠. 메뉴판을 보며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수영은 제 걱정을 눈치챘는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곳은 모든 게 무제한이라고요. 신선한 굴은 물론이고 보쌈, 김치, 쌈채소, 심지어 물까지도 계속해서 리필된다는 말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였다면 상상도 못할 풍성함이었어요. 첫 입을 먹는 순간 프랑스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신선한 굴의 깊은 맛과 부드러운 보쌈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조화를 이뤘죠. 여기에 아삭한 쌈채소와 매콤한 김치까지 더해지니 그야말로 천국이 따로 없었어요. 수영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꼭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고요. 이렇게 편리한 교통 시스템과 풍성한 음식 문화를 매일 누릴 수 있다니 한국 사람들은 정말 행복할 것 같다고 했죠. 프랑스로 돌아가는 날, 이른 아침임에도 수영이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어요. 한국의 문화를 모두 보여주지 못해 아쉽다며 다음에 꼭 다시 와달라고 했죠.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이번 여행을 되돌아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이 새롭고 놀라웠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 시스템, 정이 넘치는 따뜻한 인심, 풍성한 음식 문화까지 이 모든 것들이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남을 것 같아요. 수영의 마지막 인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카미유, 다음에는 더 멋진 한국을 보여줄게. 꼭 다시 와. 그 말을 떠올리며 저는 다짐했어요. 반드시 다시 한국을 찾아오리라고. 아직 보지 못한 더 많은 한국의 매력을 경험하고 싶다고요.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카미유가 경험한 충격적인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울림을 주었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알고 있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카미유처럼 용기를 내어 새로운 세계를 마주했을 때 우리는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되죠. 프랑스의 교통 전문가였던 그녀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시스템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변화의 가능성이었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이었을 것 같네요. 지금 이 순간에도 카미유는 프랑스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움과 깨달음이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그 이후의 이야기가 무척 궁금해지네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